으로 공연 중에 저희가 그 카메라가 필요로 하는 광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연극의 어떤 일정하게 진행되는 톤을 헤쳐가면서까지 그 조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가 있었고요. 그래서 무대 쪽에서 객석 쪽으로 갈 때는 객석을 이제 어둡게 처리를 해갖고 그런 부분을 그냥 중립화 시켜버린 거죠. 그렇게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좀 날카로운 분이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가 있을 텐데,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작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. 사실 저는 이 연극을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사실 제일 처음에 그 해경공 홍 씨하고 제일 1막이죠. 해경공 홍 씨하고 그 아들 정조하고 둘이 25분 가량을 계속 대화를 치는 씬이 있는데, 이걸 이제 영화로 따지면 사실 그런 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. 무대에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두 사람만의 대화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걸 현실적으로 찍으려고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동선도 거의 움직임이 없고 좌우로 위치를 바꾸는 정도, 그리고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거 한두 번. 이거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, 25분가량의 그 씬을, 이렇게 긴 씬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더군다나 김소희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틀이라는 시간에 찍어내야 되고, 그런 어떤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찍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잘 담아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, 결국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저 25분이 안 지루하더라고요. 실제로 연극에서 보니까. 안 지루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굉장히 이 희곡 단계에서부터 임택 선생님이 굉장한 그 리듬과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, 더군다나 그 김소희 대표님하고 그 정조 역할을 하신 두 분 연기자의 그 앙상블이 너무나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고민할 게 없겠다. 그냥 클로즈업으로 쭉쭉 붙여도 사실은 연기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25분이 지루하지 않겠다. 오히려 쭉 빨려 들어가겠다. 그런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확신이 들고 나니까 고민 안 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배우들의 그 감정이 깨지지 않게 이것저것 주문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에 사실은 찍은 거거든요. 그랬는데 역시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. 제가 한 짓을 뭐 잘했다고 그러면 너무 웃기지만, 보니까 역시 다시 한번 느낀 게, 카메라가 어떻게 가고 하이앵글로 가고 로우앵글로 가고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찍히는 피사체인 배우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미 뭐 확실하게 중요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걸 담았을 뿐인 거죠. 그런 원칙을 갖고 임했고요. 뭐 질문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부분들은 뭐 사실은 영상을 책임지는 감독의 입장에서 뭐 이거를 진짜 온갖 거를 다 해보려고 들면은 한 2달은 찍었어야 될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이틀간에 찍어야 된다는 그런 시간 제약 때문에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것을 못 해본 거,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.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에 제가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. 예. 네, 저희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, 저희가 그 객석의 모습을 찍지 않은 건 기존의 그 공연 실황들을 담은 영화와 조금 차별화된 저희 DNC 라이브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. 그 촬영 방식을 선택하신 거에 있어서 네, 제작사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화 연출하면서 그 장 감독님의 연출 의도, 뭐 그 원체 컨텐츠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좋았다, 이런 말씀도 분명히 동의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.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그 영국의 엔티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라는 단어가 실제 공연되어지는 장면을 ABCD 카메라가 중계 형식의 그 촬영 방식을 취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
배우한테 접근을 해서 영화적인 접근을 해볼까 하는 그 고민이었었고요.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무대에는 배우가 있었고요. 관객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카메라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 관객의 관점에서 또는 배우의 관점샷으로 찍는 것도 그 저희가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 무대 공연을 이런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영상화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장동훈 감독, 영화 감독이 보는 카메라 앵글과 카메라 웍을 이용한 그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배우의 동선 뒤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데, 저는 이 장르를 새롭게 봐요. 그 영국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고요. 이런 장르가 없었지 않나 저는. 왜냐하면 제가 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 기록 1990년대부터 오태석 선생님하고 제 작품을 누가 기록해도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. EBS, KBS 위성방송 그리고 뭐 온갖 매체들이 다 시도를 했어요. 다 했는데 오늘 제가 보고 이건 새롭다라고 느꼈습니다. 느낀 게 이 영화예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르 영화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연 실황을 찍는 그 비디오가 아니었어요. 제가 볼 때 공연 실황을 지금 이렇게 영화적인 일에 어필이 안 된다고요. 안 되고 이거는 영화다. 왜냐하면 카메라가 저도 영화를 쓰고 찍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연극이 아니라 이거 완전 관객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박수 소리 내는 게 조금 찝찝한데 박수 소리 왜 냈을까? 그거 잘라버리면 돼. 그러니까 그건 관객 박수 그건 사기니까 그 박수 소리하고 그 템포 장면만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. 이 영화인데 왜 그걸 집어넣었을까? 그냥 김소희 씨 얼굴로 팍 끄면 끝나는 거예요. 이러면 영화인데 그렇고. 그리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새로운 영화라 봤어요. 저는 그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가장 그 불만이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왜 우리 영화는 정의상학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가 갈수록 옛날에 1960년대는 촌스러운 문예 영화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문예 영화라는 장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이게 대한 불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배우들을 프레임 속에 가두는가 이게 제일 내 불만이었거든요. 누구라 말은 하지 않는데요. 제가 우리나라 영화가 외국 나가가지고 진짜 이 감독들의 카메라나 편집이나 모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배우들을 숨을 못 쉬게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. 배우들이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연기 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오버액션이라 그러고 근데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도 보십시오. 오버액션 아니거든요. 온갖 길길이 연기를 하는데 왜 우리 영화 배우들은 숨을 못 쉴까? 연기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우리 영화 감독들이 자꾸 배우들을 프레임 속에 가둔다는 거죠. 이 앵글 속에 조그만 앵글 가두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가둘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날 것으로 막 연극 배우들이 그냥 막 돌진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그걸 장 감독께서 그대로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혈백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사실 이분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인상도 별로 더럽고 이래서 별로 이분이 뭐 어떻게 할까 사실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. 신뢰감이 안 갔던 분인데 오늘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은 앞부분이 약간 촌스럽게 넘어간 게 있는데요. 뒤로 갈수록 이 탄력이 붙으니까 그 연극보다 더 강했어요. 이게 연극보다 더 재밌어요. 사실은 연극 본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얼굴이 화면들이 튀어나올 듯이 그리고 김소희나 여러 가지 배우들이 막 힘줄까지 막 불끈거리는 이런 장면은 정말로 좋다. 난 그래서 이런 장르가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제가 썼다고 유출한 게 아니고요. 이 감독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더 쳐주고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주어진 시간